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오늘 시장이 미국과 유럽 증시 강세도 불구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브를 비롯해서 엔터주 전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제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은 또 약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연초부터 이제 엔터주 전반 등락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주가 변곡점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독특한 형상이라 볼 수 있는데,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 변동폭이 크다면 사실 그 위험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주가 등락이 크다는 것은 오히려 이제 우상향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실 그 바닥권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과열은 전혀 아니죠. 특히 이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고점 이후에 이제 충분한 조정 이후 또 박스권 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좋은 현상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그 주가도 34만 원이 쉽게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이제 거래량이 크게 수반이 되면서 빠지는 건 아니고 어떤 그 박스권 흐름이 어떤 연장선상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좀 이 정도 가격대라면 좀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이 2시 14분, 15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마이너스 13,500원 정도, 34만 7천원 정도, 그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좀, 자, 물려도 좀 행복한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면서 좀 힘들더라도 위안이 됐으면 하고요. 또 좀 저는 이제 위안을 넘어서 커다란 좀 희망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하여튼 그 주가라는 게, 주가가 자기가 이제 매수를 하고 이제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매도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 돈이 아니죠. 매도를 해야지만 그 현실을 낼 수 있는 자기 돈이고 수익률이듯이, 반대로 이제 주가가 이제 매수하고 주가가 좀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매도하지 않으면 손실 본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다리면 얼마든지 회복될 주식이라면 손해 봤다고 이제 볼 수가 없겠는데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화면 보시면 지금 하이브 1차 목표 가격을 오늘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회원분들, 그리고 또 교재를 이제 구입하신 분들께서는 대략적인 1차 목표 가격을 좀 아실 것 같고요. 자, 하여튼 이유가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한 달여에 걸쳐서 이제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박스권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간의 이제 팽팽한 어떤 균형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뭐 박스권은 이제 결국 축복이라고 하는데, 축복이라는 것은 다소 좀 이제 과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제 기준으로는 이제 과장이 아닌데, 또 이제 그 방송을 또 그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과장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박스권이 길면 길수록 사실 그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바닥권이라든가 과열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 박스권은 이제 사실 그 매물 소화 과정이 충분했다 보기 때문에 길면 길수록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축복으로 박스권 과정을 축복으로 해석하는 것도 뭐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박스 이론 하면 또 그 니콜라스 다비스라는 분이 또 생각이 되죠. 박스 이론 하나만 갖고 사실 그 어마어마한 또 자산을 또 만들었다는 그 분이 있는데, 예전에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저희 그 2022년도 주도주 특집 교재 우편 판매를 하고요. 자꾸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저도 좀 많이 좀 그 어색한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자세한 내용은 방송 맨 끝에 있고요. 지금 뭐 나름대로 많이 또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서, 원래 저희가 이제 뭐 사실 재판할 생각은 없고요. 재판할 생각은 없고, 하여튼 그 지금 이제 그 나머지 재고 부분이 원래는 이제 1월 한 17일 정도까지 저희가 판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빨리 좀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 주 말이면 끝날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 최장 뭐 재고에 따라서 틀 수밖에 없겠는데, 1월 11일 월요일까지 한해서 저희가 이제 우편 교재 주문을 저희가 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방송 맨 끝 부분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힘들 때일수록 다시 또 본질 원론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제 엔터 K-팝 혹은 이제 그 K 콘텐츠 전반은 사실 그 단군 이래 제가 보기 최고의 어떤 그 절정기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화면이죠.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이제 SM이죠. SM 엔터테인먼트의 장기 연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가 연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겠고요.
자, 엔터주 전반을 이제 본다면 사실 SM이 이것간에 이제 엔터의 스타트업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년서부터 이제 현재까지 그 장기 연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간략하게 이제 흐름을 말씀드리면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의 어떤 그 K-팝 혹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굉장한 어떤 절정기를 맞죠. 근데 그 인과성은 뭐냐면 김대중 정부가 공연윤리위원회를 폐지를 했어요. 그 사전 사후 검열을 또 폐지했고 아울러서 이제 사실 굉장히 좀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 예전에 뭐 종속 이론이라고 아시죠? 하여튼 그 일본 문화의 종속이 될 것이다. 그런 우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별별 일 없었죠. 여하튼간에 우리 그 K-팝을 비롯한 엔터 기업이 어떤 그 절정기를 1차 절정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제 연봉에서와 같이 SM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2000년대 초반서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많이 올랐다가 그다음에 조정 이후에 2000년대 이제 리먼 사태 이후에 국내 시장을 넘어서 사실 그 아시아 시장에서 K-팝이 굉장한 또 열풍을 맞이하게 되죠.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방신기라든가 소녀시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엑소 기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엑소 기업이 아니라 엑소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하여튼 그 아시아 시장 당시 이제 그 SM뿐만이 아니라 YG라든가 JYP도 아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는 사실 그 뭐 얘기하기가 조금 그 어색할 정도로 최저점이 700원대, 1000원이 안 돼요. 1000원이 안 된 데서 6만 원, 7만 원대 올라갔으니까 뭐 굉장히 많이 올랐죠. 3년 내지 4년 급등을 했고, 그다음 2012년서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건 뭐냐면 2012년도 말에 아베 극우 정부가 이제 그 정권을 잡으면서 그때 그 혐한이죠. 혐한 분위기 조성과 함께 빠지기 시작했다가 또 2016년도에 사드 배치가 이루어지죠. 중국의 그 사드 배치가 이루어지면 중국 시장이 또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사실 그 한국의 엔터 기업이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그 BTS를 이제 그 BTS를 선봉으로 기존에 이제 국내라든가 아시아하고 비교가 불가한 북미 시장하고 유럽 시장에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아시아가 변방이었죠. 그건 뭐 사실 누구도 이제 부인 못하는데 변방에서 주류로 새로운 어떤 그 K-팝이 새로운 어떤 그 주류 장르로 등극하면서 또 새로운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가 최소한 이제 2020년서부터 출발해서 주가는 사실 2021년서부터 올랐죠. 그래서 아무리 부터 최소한 이제 3년 동안은 이제 사실 강세 장세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지난 그 아베 정부 그 설립 이후서부터 아베 정부가 들어서면서 10년 동안 이제 암흑기를 맞았는데 2021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0년 만에 어떤 그 우리가 10년 만에 오는 사이클을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슈퍼 사이클의 그런 과정 속에서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그림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전에도 이제 그 소개해드렸던 이제 그런 이제 자료가 되겠죠. 2013년서부터 이제 역사 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10 돌파 이후에 $650까지 주가가 이제 급등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하이브 주가가 이렇게 이제 넷플릭스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기업이 어떤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하이브 주가의 어떤 그 위치가 어떠냐. 그걸 갖다 넷플릭스하고 비교하면 먼저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먼저 살아간 사람이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거의 뭐 도찐 개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이브 주가 역시도 넷플릭스 파동 안에 숨겨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너무 우리가 이제 과장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하튼간에 분명한 것은 그 하이브 주가 역시 넷플릭스의 어떤 그 상승 파동 안에 감춰져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하이브 매출의 그 결정 상당 부분이 사실 그 국내 매출이 아니죠. 국내 매출은 사실 말 그대로 조족지혈이고 해외 매출이라면 하이브 역시도 국내 어떤 그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지금 이제 성장 동력 역시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사실 그 성장 동력 혹은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제 봐야 되거든요. 좌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뭐 위버스를 바탕으로 해서 NFT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그 사실 저도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죠. 하지만 NFT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메타버스라든가 또 위버스 내 어떤 커머셜, 각종 커머셜 혹은 게임, 웹툰 이런 어떤 확장성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조정을 받더라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조정을 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자신 있게 그 속된 말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 제 얘기도 합니다. 사실 그 주가가 오를 때는 고수라든가 하수라든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조정을 받을 때 결국 조정을 견뎌내는 것은 뭐냐면 저는 이제 깡다구로 생각해요. 깡다구.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가 깡다구라는 얘기 많이 하죠. 인생도 저는 이제 결국은 이제 힘들 때 위기가 왔을 때 시련이 닥쳤을 때 깡다구로 버텨낸다고 보거든요. 그런 깡다구로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오늘 저희 회원들한테도 사실 그 조정받을 때 오히려 충분히 더 사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자, 하여튼 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최근 이제 그 증권사 보고서 4개를 최근별로 해서 4개를 제가 실적 전망치를 제가 캡처를 잡아봤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이제 보고서 보니까 올해 작년이죠. 2021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2,04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3,600억. 2,000억이라고 치면은 2,000억에서 1,600억이 증가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이제 그 EBS 증권에서는 사실 그 5,000억까지도 전망한 그 자료치가 있는데요. 너무 많이 증가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어떤 그 뭐 펀드 매니저라든가 혹은 이제 큰 손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좋아지는 게 좋아요. 꾸준하게 좋아지는 게 좋지. 갑자기 어느 때는 영업이익이 급증했다가 어느 때는 급락했다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그 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좋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제 방송했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제도 이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하튼 2,000억에서 3,600억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시면 한국투자증권이 되겠는데 한국투자증권은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2,060억에서 내년도 영업이익을 이제 4,400억을 두고 싶은데 저는 이런 것들 반갑지가 않아요. 3,000억 정도 좀 넘는 정도. 3,000억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50%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20억짜리가 30억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2,000억대가 3,000억 되는 것은 대단한 거죠. 자,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보니까 2,060억에서 3,600억 이 정도가 적당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하단에 보시게 되면 NH투자증권이 NH투자증권은 이제 그 2021년도 예상 영업이익을 이제 한 2,000억을 좀 이제 아래로 봤어요. 1,978억. 그리고 이제 그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이제 4,177억 정도 보고 있는데 이러면 사실 더블 이상이 나오는 거죠. 여하튼간에 너무 좋아지는 것도 저는 이제 원치 않는다. 꾸준하게 영업이익 증가율이 저는 개인적으로 50%씩 계속 좋아지면 말 그대로 슈퍼 사이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이거 이제 증권사의 그 전망치죠.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가 좀 감안해서 계속해서 이제 수정 보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하이브 일봉 차트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오전장에서 10,000원이 지금 마이너스 11,000원 시점에서 제가 캡처를 잡았는데요. 10,000원이 깨지면서 특히 34만원이 깨지면서 제가 이거보다 더 빠지지 않겠지 하면서 제가 이제 캡처를 잡아서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캡처를 잡았는데요. 자, 오늘 이제 그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1차 그 목표가죠. 1차 목표가가 얼마가 되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우상단에 49,000원을 제시했습니다. 49,000원을 보고, 뭐 회원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수일 전서부터 계속해서 올해는 이제 한 48,000원, 49,000원 정도까지는 이제, 올해가 아니라 1차 목표가가 이제 그렇다고 보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10월달 저점 기준으로 해서 50.8%가 상승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12월달 저점 기준 종가에서 50.8%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제 49,000원이나 49만 원입니다. 오타가 나왔네요. 49만 원입니다. 49만 원. 그 좌상단에 보시게 되면 1대1대2, 그 다음에 1대2대1, 그 다음에 2대1대1 이런 비율을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파동과 비율과 시간 이 세 가지 요소로 이제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파동 얘기하는 거죠. 파동은 이제 그 상승 5파와 하락 3파인데
상승 5파 중에서 이제 그 상승파가 상승 1파, 5파, 3파, 5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승 1파가 만약에 1이라면 상승 3파가 1. 그러면 이제 5파동은 2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이제 그 5파동이 이제 가장 셀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제가 첫 번째를 이제 가정해서 목표 가격이 49만 원이라고 제가 지금 그 오른쪽에 써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49,000원이 아니고요. 49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1파동이 만약에 1인데 2파동이 1보다 2가 나왔다. 그러면 3파동이 1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를 이제 암시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5파동을 우리가 예측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어떤 그 뭐라고 이론이고 논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실전에서 많이 써먹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1파동이 만약에 2가 나왔는데 1파동이 만약에 50% 갔는데 3파동이 25% 올랐다. 그러면 그 5파동은 25%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2대 1대 1 이런 비율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좀 많이 활용하시게 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간에 앞전에 10월 달서부터 출발한 파동이 이제 50.8%가 상승했는데, 그거를 우리 12월 달에 저점 대비 적용하다 보니까 49만 원이 나옵니다. 1차 목표 가격이 이제 한 49만 원 정도 전후. 거기서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대량 거래가 터진다면 우리가 좀 1차적으로 일부라도 좀 일단 매도 후에, 그게 이제 뭐 30% 매도할지 50% 매도할지 전량 매도할지는 그때 가서 또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좀 한번 매도를 했다가 재미수하는, 저희도 이제 그런 계획 중에 있죠. 자, 지금 이제 보시려 하면은 이제 일봉 차트를 좀 더 줄여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주가가 그 오전장에서 이제 그 34만 원이 깨질 때 제가 캡처를 잡았습니다. 33만 9천 원대에서 제가 지금 캡처를 잡아봤는데요. 오늘 제가 그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오늘 새벽에 너무 일찍 출근했다 보니까 많이 피곤하고 지금 목소리도 좀 많이 잠기는 것 같은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여튼 그 앞전의 고점이죠. 42만원 최고점 이후에 충분히 조정을 받고, 지금 이제 12월 초서부터 12월 2일서부터 정확히 이제 12월 2일날 가격 바닥에 온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박스권 등락으로 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33만원 정도, 33만원 혹은 33만원 초 정도 되면 박스권 이제 하단이 되겠죠. 그 제가 이제 썸네일에서 가격 조정 이후에 지금 박스권은 이제 아름다운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는데, 예전에 몇 번 써먹어서 오히려 이 박스권 과정은 축복이다, 그런 제가 표현을 써봤거든요. 하여튼 그 조정받을 때 우리가 오를 때 흥분해서 뭐 추격 매수하고 충동 매수하는 게 아니라요, 조정받을 때 편하게 사시게 되면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현재 시간 이제 2시 31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19만 주, 18만 9천 주 정도거든요. 거래 없이 빠지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의해서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겠고, 여하튼 간에 이제 뭐 오늘도 그렇고, 혹은 이제 지금 이제 시장이 1시간여가 조금 안 남았는데, 오늘도 그렇고 뭐 내일 정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내일은 제가 보기 오늘 하여튼 이유 같은 간에 지금 과매도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내일 상당 플러스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다소 좀 선제적으로 좀 선침해 가점에서 오늘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 저희 그 2022년도 주도주 특식 교재를 우편 판매하고 있습니다. 1월 10일까지 지금 월요일이죠. 월요일까지 이제 판매 예정인데, 그 전에 이제 그 책이 다 판매가 되게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 바라고. 여하튼간에 이제 저희 그 핵심 주력주가 있겠고, 주력주가 7종목, 가급 중 7종목 내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하이브가 가장 베스트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중소형 중에서 정말 주옥 같은 종목이 많은데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바닥권 메리트가 너무 좋죠. 10종목을 특히 이제 그 실적을 베이스로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 중심으로 10종목을 준비해 봤거든요. 좋은 종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하여튼 그리고 이제 입금이 확인되면은 저희 주력주 7종목과 중소형주 10종, 베스트 10종목을 문자로 먼저 발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를 이제 발송해 드리는데, 뭐 지금 이제 오지가 아니고서는 만약에 오늘 우편 빠른 등기로 발송해 드리면 이제 내일 정도는 받아볼 수가 있죠. 뭐 세상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입금일로부터 1개월 동안은 저희 회원과 동일한 이제 문자가 이제 발송이 됩니다. 오늘이 이제 1월 4일이니까
5월 4일, 죄송, 1월 4일이니까 2월 4일까지는 저희 회원하고 동일한 이제 VIP 문자가 이제 발송이 됩니다. 금액은 22만 원이고, 하여튼 입금하시고, 이 전화번호에다가 입금자 성명, 그리고 휴대폰 번호도 좀 반드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번호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우리 여직원분이 업무 처리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소 플러스 이제 그 우편번호까지 보내주시게 되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